세상엔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이 어느 순간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죠. 제게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균 월급이 15만 원도 채 되지 않던 작은 나라 조지아의 외딴 마을에서 자란 저 니노는 어느 날 낯선 언어 하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언어는 한국어였습니다. 러시아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조지아어도 아닌 그저 화면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따뜻한 발음들이었죠.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그 언어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자란 곳은 조지아 북서부의 작은 산촌이었습니다. 수도 트빌리시까지는 자동차로 6시간, 버스로는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죠. 집은 조약돌로 지어진 오래된 2층 건물로 1층에는 젖소와 양이 살았고 2층이 저희 가족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언제나 안개가 깔려 있었고 봄이면 야생 라일락 향이 골목마다 가득했죠. 저희 마을에는 늘 조용한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열망은 어릴 적부터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러시아 뉴스를 들으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했고 영어 더빙 애니메이션을 볼 땐 입 모양을 따라하며 한참을 혼잣말로 연습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엘렌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노야, 넌 귀가 참 밝은 아이구나. 말귀도 빨리 알아듣고. 그럴 때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 언젠가는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17살 여름, 친구 타마르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타마르 언니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엔 선명한 화질 속에 매끄럽고 세련된 인상의 동양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죠. 한국 드라마야. 요즘 여기선 이게 제일 인기야. 타마르 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듣는 언어였습니다. 부드럽고 속삭이듯 흐르는 그 말소리는 너무 생소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죠. 머릿속에서 그 말들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잠들기 전까지도 그 소리를 흉내내고 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컴퓨터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주무시는 밤 11시 이후 거실로 나와 소리를 거의 1로 줄이고 이어폰을 꽂고 몰래 시청했죠. 처음엔 러시아 자막으로 봤고 익숙해지자 영어 자막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는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거울을 보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입술 모양을 따라 그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곤 했죠. 어머니는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제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니노야, 뭐 하는 거니?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혼자 따라 해보고 있었어요. 또 그 이상한 말하는 거였지. 대체 그게 뭔데? 한국어예요. 드라마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 말을 왜 배우니? 그 시간에 러시아어나 영어 단어를 하나라도 더 외워라. 아버지 로만도 비슷하셨습니다. 조지아에서 그런 언어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게 밥이 되냐? 돈이 되냐? 그 말이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거셀수록 제 안에서 한국어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그 언어만이 저를 이곳에서 데려다줄 열쇠 같았으니까요.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라도 분명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건 18살 때였습니다. 트빌리시 국립대학교의 동양학과에 입학했죠. 비록 한국어학과는 없었지만 저는 한국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고 시내 버스를 타고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사설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있었고 수업이 끝나면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기숙사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고단했지만 매 수업이 행복했습니다. 첫날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학생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아서요. 말은 단순했지만 마음속에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그 믿음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트빌리시에 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였죠. 신문 구인 광고를 훑던 중 한 줄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관광객 대상 여행사, 한국어 가능자 우대.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일 와서 면접 보세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면접날, 허름한 셔츠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노트에 적어간 자기소개를 마지막까지 외우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입니다. 자기소개 해보세요. 한국말로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노입니다. 조지아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어를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사장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조지아에서 이렇게 한국어 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의 감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은행 앱을 열었을 때 화면에 찍힌 금액은 300만 원. 조지아 돈으로 환산하면 약 8천 라리였습니다. 당시에 조지아의 평균 월급이 400라리. 그러니까 약 15만 원 정도였으니 거의 20배 가까운 금액이었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맞는지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세상이 저를 처음으로 인정해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커다란 결실을 안겨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니 엘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에 8천라리를 벌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니노야, 지금 뭐라고 했니? 제대로 들은 거 맞니? 진짜예요. 한국어 통역하고 가이드 일했더니 이렇게 많이 줘요. 어머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향 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부엌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가족이 처음으로 제 한국어 실력을 자랑스러워했을 순간이었죠. 그 후로도 일은 계속 순조로웠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겼고 한국 관광객이 많아지는 여름 시즌에는 하루에 3팀 이상을 맡기도 했습니다. 각 팀마다 서울에서 트빌리시, 카즈베기, 바투미까지 이동하며 통역과 안내를 도맡았죠. 종종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조지아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카메라팀이 도착한 날, 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니노 씨는 한국어 어디서 배웠어요? 혼자 드라마 보면서 독학했어요. 진짜요? 대단하네요. 혹시 한국 와본 적 있어요? 아직은요.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대화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꼭 가보고 싶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행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새 옷도 사지 않았고 지하철 대신 오래된 중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제 통장에는 약 2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2,6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였습니다. 한국과 조지아는 협정 국가로 등록되어 있어 만 30세 미만이면 최대 1년간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대사관에 수차례 방문해 절차를 물어보고 확인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비자가 발급되었고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한국 갑니다. 수화기 너머로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고 어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우리 딸이니까 잘 해낼 거야. 처음으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2022년 3월 15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국적인 공기의 냄새, 발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바닥의 단단한 감촉, 주위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한국어. 저는 비현실적인 감정 속에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도시 풍경, 높은 빌딩들, 질서정연한 도로, 드라마에서 보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내린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서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들으며 그곳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첫 숙소는 고시원이었습니다. 트빌리시의 자취방보다 훨씬 작았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드라마에서 보던 삼각김밥, 컵라면, 바나나 우유를 사보았습니다. 편의점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
알전구 아래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 풍경이 너무 신기했죠. 저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통번역 에이전시에 등록했습니다. 조지아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통역과는 매우 드물었기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씩 일감을 받았고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 5일만 일해도 월 250만 원. 방송국에서 조지아 관련 코디네이터로 일하면 일당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죠. 평균적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 같은 외국인이 그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일이 드물다지만 언어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제 안에서 더 큰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이곳으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산골에서 불편한 의료 시스템과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들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을 먼저 초청해 잠깐 여행을 다녀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민을 준비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3년 봄, 부모님께 처음으로 한국 방문을 제안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길 갈 수 있을까? 그럼요. 조지아 여권으로는 무비자로 30일 체류가 가능해요. 제가 항공권이랑 숙소 모두 준비할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밤에는 번역 작업을 하며 비용을 모았습니다. 6개월 후 부모님의 항공권과 숙소 예약을 마치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출구 앞에서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어머니가 먼저 나오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어머니는 달려와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니노야, 진짜구나.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아버지도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공항보다 더 크잖아. 그날부터 부모님은 서울 곳곳을 다니시며 감탄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점점 더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어머니 엘렌과 아버지 로만이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명동 거리로 가족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곳은 저에게도 여전히 낯설고 벅찬 장소였습니다. 수십 개의 네온 간판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 전체가 축제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마다 감탄을 내뱉으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상점이야. 아니, 저기는 왜 지하로도 내려가지? 아버지는 인파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건물 위쪽 간판을 바라보셨습니다. 건물들이 어째 전부 다 5층이 넘는 것 같구나. 저거 봐라. 저 간판 움직인다. 명동거리는 해가 저물수록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수많은 간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명이 거리 전체를 덮고 있었고 빌딩 벽면을 타고 흐르는 대형 LED 화면에서는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쏟아지는 빛을 올려다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게 밤이야. 낮이야. 별이 안 보여도 좋다. 이런 거리는 처음이야. 지나가던 관광객 무리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떤 상점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가 번갈아 가며 자동 음성으로 흘러나왔고 외국인 안내 도우미가 태블릿을 들고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자리한 붕어빵 노점에서는 김이 피어올랐고 고소한 달콤함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건 뭐니? 하셨고 저는 한 봉지를 사서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겨울에 꼭 먹는 간식이에요. 안에 단팥이 들어있어요. 뜨거운 붕어빵을 조심스럽게 한 입 드신 어머니는 눈이 커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데 맛있어. 이게 뭐랄까 어린 시절 먹던 달걀빵 같아. 그런데 더 부드럽고 달다. 그런 어머니의 옆에서 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상점 간판들을 촬영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간판들 조지아에선 볼 수 없지. 그리고 이 전광판은 도대체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 걸까? 쇼핑센터 안으로 들어갔을 땐 어머니의 입이 아예 다물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자동 개폐문이 열릴 때마다 향긋한 공기가 흘러들었고 내부는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매장마다 색다른 음악이 흘러나왔고 직원들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히 둘러보세요. 옷가게, 전자제품 코너, 카페, 네일샵, 북카페가 층마다 알차게 들어서 있었고 그중 하나의 매장에선 직원이 QR코드를 내밀며 앱 할인도 가능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린 커피 잔을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니노야, 여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친절하니? 이 커피도 마시기 아까워. 다음날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종합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마치 호텔처럼 넓은 공간에 쾌적한 공기와 따뜻한 조명이 맞아주었습니다. 천장에는 따뜻한 백색 조명이 균일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 접수기는 다국어 설정이 가능해 외국인에게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천천히 이동하며 가까운 진료실 위치를 알려주었고, 로비 곳곳에는 음료 자판기와 무료 충전 스테이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니노야, 병원이 아니라 공항 같다. 며 연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은 여성 의사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어머니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다고요? 어머니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조금 고혈압이 있어서요. 진료는 약 15분 정도 진행되었고, 의료진은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며 즉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약간의 고혈압 수치가 있지만 다른 수치는 정상이시네요. 정기적인 관찰만 하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불안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자마자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이 도착했고, 처방 정보는 바로 병원과 제휴된 약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듯 휴대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나 아직 약국도 안 갔는데. 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드렸습니다. 처방전이 앱으로 자동 전송돼요. 가서 이름만 말하면 약 받아요. 약국에서의 대기는 단 3분. 어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진짜로 다 끝난 거야? 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약 드시면 돼요. 그날 저녁, 오빠 데이빗과의 영상 통화는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화면 속 오빠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배경에는 주유소 옆 주차장이 어스름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한국 병원 다녀왔대. 진짜 그렇게 좋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가져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믿을 수가 없더라. 예약도 앱으로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의사가 손도 따뜻했어. 병원이 무섭지 않더라. 아버지도 옆에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신호등도 전부 작동하고 길거리도 쓰레기 하나 없더라. 심지어 버스 안에 와이파이가 잡히더구나. 지금 니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도 와서 직접 봐야 해. 오빠는 화면 너머로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좋아? 와, 나 여기서 트럭 몰면서 겨울엔 손이 얼어서 변속도 잘 안 되는데. 니노, 다음에 나도 데리고 가줘. 나 거기서 일하면 안 돼. 순간 저는 오빠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은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그날 밤 가족 셋이 숙소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거실 창문 너머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계시더니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데서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아.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서울의 가을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저는 마음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삶의 기회라는 것을요. 조지아에 있는 오빠 데이빗은 평소 말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표현도 서툰 편이었고 늘 현실적인 선택만을 중시하던 사람이었죠. 트럭 운전사로 일한 지 8년째. 고된 노동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요즘 들어 통화에서 자주 피로감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니노, 요즘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눈 오면 운전이 진짜 위험해. 몇 주 전에 트럭 하나가 산길에서 미끄러져서 완전히 망가졌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 검진을 마치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날, 저는 일부러 영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평소보다 화면 연결이 조금 길어졌고 데이빗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자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데이빗아, 여긴 정말 상상 이상이란다. 병원도 거리도 음식도 다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 아버지도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니노가 아무리 말해도 직접 와서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야. 세상이 달라. 오빠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좋다고 말하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더 실감나네. 하루에 12시간 운전해도 남는 게 얼마 없고 도로는 엉망이고 보험도 잘 안 되고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듯했습니다. 니노야, 혹시 한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도 존중받니?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태도 같은 거 말이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여긴 트럭 운전 기사도 엄연한 전문가로 대우받아. 특히 물류 쪽은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이라서 일의 효율도 높고 기사들도 교육 잘 받아. 나 조만간 한국 물류회사랑 연결해 볼게. 오빠 이력서 준비해. 그날 밤 부모님은 오랜만에 저에게 조지아에 있는 가족들과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삼촌 미하일은 아직도 같은 고장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외삼촌 부부는 수도 트빌리시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도 요즘 힘들대. 전기료가 너무 올라서 공장을 밤에만 돌린다더라. 일감도 줄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내 외삼촌이 그래. 니노는 거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한국어 배워서 뭐가 그렇게 좋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그 언어를 붙잡았는지.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그게 제 길이었어요. 며칠 뒤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입구에는 허름한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질서와 활기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외국인인 우리 가족에게도 거리낌 없이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늘 아침에 갓 만든 반찬이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보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김치국이래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옆에서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청국장 냄새에 살짝 놀라셨지만 점점 한국의 향신료에 익숙해지시면서 스스로 찌개 종류를 고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모습의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장 상인이셨습니다. 따님을 참 잘 키우셨네요. 외국 분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부모님도 잘 챙기고. 어머니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워낙 성실해서요. 이렇게 좋은 나라로 데리고 와줬네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마음 열면 누구나 환영받는 나라예요. 여기서 오래 사세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니노야, 예전엔 한국이 전쟁 많이 겪고 힘든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여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더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참 편견 속에 살았던 거구나 싶어.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겠지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잘 사는 곳이 있을 줄이야. 저는 부모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세계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랬던 거구나. 2024년 봄, 저희 가족은 드디어 한국 땅에 함께 섰습니다. 어머니 엘렌은 의료 관광 비자로, 아버지 로마는 동반 비자로, 오빠 데이빗은 취업 비자로 각각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을 걸어 나오는 가족들을 마주한 순간 저희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준비하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던 그 순간이 진짜 현실이 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가 그 옆에서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의 공항은 단순한 입국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삶의 관문이었고 저희 가족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장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 일주일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을 구해야 했고 병원 진료 등록,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사회는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 서비스나 행정, 안내가 잘 갖춰져 있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방 2칸짜리였지만 창밖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근처에 시장과 공원이 있어 부모님이 지내시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조지아의 우리 집보다 작긴 하지만 훨씬 따뜻하구나. 아버지는 온돌 바닥을 매만지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고혈압 치료는 빠르게 안정화되었고 한국 의료진의 섬세한 관리 덕분에 컨디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니노야, 한국은 약도 약이지만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것 같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매번 병원 가는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어머니가 의사와 환하게 웃으며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컥하곤 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장면이었습니다. 단지 아프지 않기를, 두렵지 않기를,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오빠는 경기도에 있는 대형 물류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낯선 시스템에 긴장하셨지만 2주쯤 지나면서부터는 업무에 익숙해지셨고 팀장님께 인정받아 신입 외국인 직원들의 멘토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라 일하기 편해. 니노,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진짜 배워야 할 게 많아. 오빠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하루 12시간을 운전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월급을 받으면 통장 잔액을 보여주며 자랑하십니다. 조지아에서 1년 동안 번 돈을 여기선 한 달에 버네. 아버지는 처음에는 집에 머무르셨지만 점차 동네를 탐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파주 근처 노인정에 가보신 날 처음 만난 한국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셨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미소로 얼마든지 교감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겼어. 김할아버지한테 저녁 식탁에서 자랑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은 마치 소년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의미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며 다를 소리 내어 읽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하고 애틋했는지 모릅니다. 니노야, 이제 시장에서 혼자 장도 볼 수 있어. 아주머니가 천원이에요 하셨는데 내가 알아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직접 김치를 담그는 법도 배우셨고 어느 날엔 친구분들과 함께 종이접기 수업에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학이래. 한지로 만든 거야. 어쩜 이렇게 예쁘니? 눈을 반짝이며 보여주신 그 종이학이 저에겐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2025년 봄이 되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게임 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고 조지아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 전체의 콘텐츠 전략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외 전시회 출장을 자주 다녔고 출근길엔 늘 마음속에 책임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젠 저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즈음 오빠는 대형 트럭 운전 면허를 취득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류를 책임졌습니다. 때론 부산, 때론 대구, 때론 광주까지 일주일에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강행군이었지만 오빠는 늘 활기찼습니다. 니노야, 오늘은 순천까지 다녀왔어. 도로가 진짜 예술이야. 휴게소마다 와이파이도 빵빵하고 음식도 맛있고 조지아에서는 겨울이면 타이어가 얼어붙고 변속이 잘 안 되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환경은 천국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시민권 신청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순간 정적이 흘렀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같아. 외국이라는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오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어만 더 유창해지면 나도 팀장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평생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년 전 조지아 시골의 어두운 방 안에서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안녕하세요를 연습하던 그 소녀는 이제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한강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탑니다.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가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 분이신가 봐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에요.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노야, 내 덕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넌 이미 오래전부터 이 길을 보고 있었던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고 그 문 너머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여정의 시작은 그저 조지아 시골 소녀의 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낯선 언어를 흉내내던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가족의 미래를 바꾸었으며 지금은 한국 땅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 여전히 한국어는 어렵고 제 역할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하나씩 쌓아올린 삶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선택이 이상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을 이해해 주세요. 저희 가족처럼
그 간절함이 결국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면 저희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가 만난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하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기회를 주는 나라였습니다. 이상, 조지아 시골마을 출신, 지금은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니노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